어머, 또 다른 책 광고가 이어지겠다. 최배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책 광고부터.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광고. 왜 마지막입니까? 너무 저기 미안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아직 올해 몇 달이 남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지, 최소한.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한 9천, 한 4,500부 나갔거든요. 한 9,400 500부만 더 나가면 이제 10,000부만 채우고 이제. 자, 일단 10,000부 가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무 버튼 하나 드세요. 아, 예. 맛있네. 오리지널의 힘이 프랑스 낙농국가 아니야. 대표적인. 이거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야. 다른 나라에서 김치 먹다 우리나라 김치 먹으면 다르잖아. 이거 오리지널의 힘이에요. 자, 수출 역대 최고. 먼저 이제 수출액에 대한 의미만 몇 가지 간단히 빨리 정리할. 수출 할게요. 역사상 최고라는 거. 우리나라가 56년부터 통계를 짓게 했는데 그때 이후에 월 기준으로 최고액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인상적인 건 그 이전에 57%가 반도체였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예. 올해는 반도체 기여도가 17%밖에 안 돼. 예. 이거 반도체가 그렇다고 줄어든 것도 아닌데 예. 딴 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도체 경기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반도체 경기가 이제 퇴조를 하게 되면은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품목들이 이제 버텨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 이 4대 신성장 품목. 예. 전통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나 철광이나 선박이나 이런 게 주도했는데 새로 등장한 신성장 품목 4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오, 2차 전지, 농수산, 화장품이잖아요. 예. 바이오는 당연히 코로나하고 관련 있는 거고 2차 전지는 우리 기술력하고 관련 있는 이건 미래차라든가 에너지 저장하고 그렇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거고 화장품은 K 드라마하고 관련 있다고 보는데 예. 제가 주목하는 건 농수산이에요. 맞아요. 이게 예. 진짜 히트라고 보는 게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코로나 이후 한국 코리아 브랜드가 바뀌었다. 그런 말씀 계속해서 예. 하셨잖아요. 유럽에 한국학 석자 교수가 한 명이에요. 그 양반이 한국에 왔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재작년에 빠이빠이 다음 달에 또 와.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서 못 온 거야. 1년 6개월 만에 왔거든요. 스페인 사람인데 벨기에하고 영국에서 이제 가르쳐요. 교수님이 코로나 이후에 코리아 브랜드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씀 하셔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친해, 걔한테. 친했어요. 특히 농수산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딴 거는 이해가는데, 농수산이 잘 팔린다는 거, 신성장 품목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코로나 이후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맞다는 거야. 전문가들이 말이에요.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식품 찾는데 이렇게 하는데 건강식품은 중남미나 아프리카도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식료품이라는 건 철저히 위생, 안전. 그렇죠. 그거 철저하죠. 이게 먼저 담보돼야 되거든요. 예, 예. 이걸 담보하는 건 그 나라의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위생과 안전을 저 국가가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식료품이라는 건 안 사. 우리나라가 제3세계 식료품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을 거거든? 굳이 안 쳐다보잖아. 그렇죠. 그게 맛있다 맛없다 이전에 그 국가 시스템이 그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 안전과 위생을 담보할 거라는 믿음을 국가 브랜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수님 말이 맞았어. 저 틀린 말 안 한다니까. 한국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코로나 봉쇄돼가지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데 1년 6개월 동안 식당 한 번 갔다는 거야. 근데 한국 뉴스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선거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안보 이슈나 있을 때 관심이 있었고 K-팝이라고 하는 특정 문화를 소비했을 뿐이지 한국의 사회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북유럽의 복지는 이렇다 막 땡겨와서 비교하잖아. 그런 비교 대상이 못 됐다 이거지. 못 됐는데 이제는 한국의 정치가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큐도 막 만들어서 보여주고 한국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유럽은 19세기 제국주의 시절에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의식, 이걸 20세기도 쭉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어왔는데 처음으로 자기들이 열등한 현상을 본 거예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한국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과 대등한 나라구나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일단 박수 치고요. 수출액이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기존 전문가들이 예측을 못한 이유가 코로나 이전의 문법으로 이걸 계속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한국에 대한 브랜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일찍 모르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국내 뉴스 보면 다 우리나라 망해도 마땅한 나라 아니야 맨날. 개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 거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서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서서히는 항상 변해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점프한 거지 갑자기. 완전히 점프해서 다른 네. 레벨에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기존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진 거를. 달라졌죠. 예, 달라진 거를. 이거는 세계대전 정도 나야지 달라진다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서구의 우월 의식, 그 세계관을 팍 깨는데 그 한가운데 한국이 뚝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잖아, 실제로.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잘 대처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2018년이 분기점이 되고 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중국 비중이 우리가 2018년에 수출이 최고였었는데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비대칭성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곤혹스러워하고 네. 하고 있는데 중국 비중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줄어든 거지. 이게 다양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예? 생태계가 다양해. 근데 이거를 밖에서 보면 다 좋아. 그렇죠. 예? 밖에서 이거- 보면 다 좋아. 이걸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2018년에 한 27% 차지했다는 게 24%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 3%가 굉장히 큰 규모예요. 또 한 가지 물어봤거든. 코로나 이후에 케이팝 인기 더 좋아졌어? 뭐가 바뀌었냐? 그러니까 BTS가 유엔 대사를 하고 블랙핑크가 기후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세상을 향한 글로벌 메신저는 할리우드 스타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백인들이 다 했지, 백인. 항상 예. 할리우드 스타가 글로벌 의제의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케이팝 스타들이 한다는 거야. 이거는 한국에서는 무슨 대사 했나 보다. 홍보 대사 하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저도 어릴 때 할리우드 스타 보고 자랐거든. 응? 할리우드 스타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한국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 이게. 글로벌 메시지를 한국이 담당하고 있다. 굉장히 큰 변화다. 그렇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표본이었었지. 드림이지, 드림. 예. 드림이고 표본이었었지. 그건 전 세계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리를 케이팝 스타들이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야. 예. 동양인들이 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걸 유럽의 젊은이들이 봐서 롤모델로 삼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변화야. 그러니까 인류 세계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이때까지 교수님이 해왔던 얘기를 예. 한국화 석좌 교수가 하길래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확인해봤자 똑같은 얘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뭐냐면 전문가들조차도 4월 달에 한국 경제 성장 전망한 거가 3.6였단 말이에요. 근데 4.3으로 이렇게 수정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3개월 만에. 계속 높여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해가지고 한 1.5%포인트나 올렸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같아요. 그렇죠. 국가 브랜드가 변했어요. 예. 전문가들은 20세기의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해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변했죠. 예. 이 변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변화를 이해할 리더가 나와야 돼, 그래.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네, 거야. 맞아요. 그래야 이어갈 수 있거든. 이해를, 어이씨. 근데 국힘당이나 야당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정반대야. 이게 도대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몰라. 그렇죠. 야당은 망했다고 그러고 언론은 망했다 뉴스만 계속 내니까 실제 만들어진 변곡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만들어졌어 이미. 그게 수출 혹은 유럽의 인식이 바뀌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우리만 해 이 얘기를. 다스베이다가 그래서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생각났어. 구독하란 말이야.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세상의 시대 부적응자가 돼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거 민감하거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항상 민감하게 쳐다보는데 변곡점이 생겼어요. 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네. 우리 총수가 세계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죠. 예?
저는 원래 이제 문명사를 좀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아, 왜 그런 관심이 많냐? 그거는 똑똑해서 그래요. 갑자기 그 얘기 생각이 났어. 어릴 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있잖아요. 아, 예. 거기 한 꼭지씩 굉장한 경험을 냈던 사람들의 경험담 같은 게 실리곤 했어요. 근데 한 커플이 사하라를 횡단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였어. 어머, 사하라. 나도 횡단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세계 지도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고 사하라를 꼭 횡단할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20대에 사막을 갔어요. 이집트 쪽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보려고. 아, 그게 김어준 칼라를 만들었구나. 제가 이제 경제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경제사는 이제 히스토리잖아요. 시간, 네. 타임 개념이잖아요. 세계 경제라는 것은 스페이스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려면은 날줄과 시즈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해야 되지. 시간과 스페이스 개념을 결합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냥 경제사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경제사와 세계 경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세계 속에서 그다음에 시간 속에서 맞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두 개 그렇죠. 다. 그래서 사하에 도전한 건 어떻게 됐냐?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요. 그때부터 내가, 아, 세상이 넓구나. 오늘날 김어준을 만든 거 아니야, 이게. 세상이 넓은데 또 깨달은 건 다 그게 그거다, 씨발. 처음에는 다 신기했거든? 30개국, 40개국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야, 사람 사는 데 똑같잖아, 이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간단히 정리하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4.4%인데 미국은 7%예요. 근데 미국은 재정을 올해도 마이너스 13.3%야. 저렇게 투입해서 만드는 거고 더군다나 작년에 마이너스 3.5%에서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도 우리가 조금 더 앞선다. 미국보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예.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돌아가느냐. 우리 이미 그렇죠. 넘어섰다는 거 아니야. 여기들은 아직 못 돌아갔어. 그렇죠. 예, 우리는 더군다나 뭐냐면은 국가 채무도 지난달 4월 달에 전망한 것보다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1.3%포인트나. 언론이 정상적이라면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이 정부 까는 게 언론의 소명인 줄 알아요. 언론은 정부를 까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보도를 하라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전 세계랑 비교해서 우수하면 우수하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전 세계와 비교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교수님이 말한 시공간 속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몰라. 모르니까 그냥 맨날 요만한 얘기만 한 거야. 그렇죠. 네. 아, 씨발.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국가 채무도 26조 6천억 원이나 감축한 거야. 국가 채무 증가한다고 난리들 푸고 그랬잖아요. 근데 26조 6천억 원이나 우리 줄어들었어. 서울에서 추석 때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면 전 세계 어디든 다 갑니다. 예. 좁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생각해야지. 아니, 케이팝 가수들은 아이돌이라고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생각해. 근데 자기들이 똑딱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들은 겨우 한국 요만한 데 모여가지고 오글오글 자기들끼리 뭐 잘났네 못났네. 자, 넘겨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IMF가 전망할 때만 해도 올해 0.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거라 했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근데 1.5%포인트로 전망이 격차가 벌어졌고, 한일 간의 격차가 아베가 경제 침략하기 전하고 후하고 2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잘 됐다. 일본 극우는 일본 역사 속에서 다시 평가될 거예요. 걔네가 맞아요. 우리를 망쳤다고. 예. 국가의 신용 등급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S&P 기준의 이제 등급이에요. 독일이나 캐나다가 가장 위에 있고 미국,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요 국가들 중에 순위를 보자면. 그렇죠. 네.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한 2등급 정도 높아요. 이렇게 신용평가 기관들이 하는 방식이 있고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내리는 평가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게 투자자들이. 그게 더 중요하지. 유익한 거지. 그렇지.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데 CDS라는 용어가 나오죠.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로 뭐냐면 내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투자를 했어. 근데 한국 정부가 상환을 못했을 때 돈을 투자금을 날릴 때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할 확률이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때 예. 거기에 대해 위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보험에 들죠. 예.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보험 드는 게 이 CDS 금리.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확률. 그러니까 디폴트가 돼가지고. 그렇죠.
빚을 못 갚을 확률을 지표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격차가 거의 줄어들 뻔했어. 영국, 미국, 독일 나라가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소위 말하는 기초통화국가들이고. 근데 우리가 프랑스나 캐나다, 이탈리아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이거 한 거예요? 일본도 엔화가 어느 정도 국제 통화하니까 그렇죠. 일본도 상당히 높은데 우리랑 차이가 거의 없네 이제. 그렇죠. 한국물 CDS가 최근 6개월이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그렇다는 있어요. 얘기는 리스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격차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곡선의 의미는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가 없는 국가다. 그렇죠. 안정적인 국가다. 그렇죠. 자, 이제 넘겨보세요, 근데요. 일본은 올라갔어. 교수님,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좋아. 아니, 이게 변화라니까, 지금요. 한국은 떨어지고 있고. 아니, 근데 일본은 너무 큰 올라가고. 변화네? 자, 이건 뭐 중국도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지.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이 언제부터 떨어졌냐면요. 2017년 9월 25일. 이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창기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서로 막 그렇지. 말싸움하면서 그냥 네. 한반도에 전쟁 위기설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그럴 때. 말폭탄 던질 때. 그때 이제 한국에 대한 저기 위험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때 쫙 떨어졌잖아. 요 중간에 올라간 건 팬데믹으로 어느 나라 다 올라갔을 때고. 코로나 확 터졌을 때. 이건 어느 나라 다 그랬어. 코로나 초기 때네, 예. 이거. 그리고 계속 떨어져 왔잖아. 그러니까. 저거 그래서 2018년 이후부터 다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언론만 정상이었어도 예.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신용평가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이거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근데 국가신용등급은 최근에 낮추고 있다고. S&P가 파지티브에서 스테이블로 바꿨어. 일본은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파지티브가 파지티브가 스테이블로 바뀌었고. 스테이블로 바뀌었고 피치는 스테이블이 네가티브로 바뀌고.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이런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고. 변곡점이 딱 왔어. 예. 마지막으로 그 촛불이 맞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파르도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유럽 국가들이. 볼 때 코로나 모델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뉴질랜드, 대만처럼 완전 봉쇄하는 모델이 있었고 봉쇄하는 모델. 한국처럼 개방을 하면서. 개방을 유지하면서 방역하는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뉴질랜드처럼 대만처럼 완전 봉쇄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모델을 따라갔는데 한국처럼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그러면서 무엇을 높이 평가하냐면 민주주의를 구현한 나라 중에 한국은 개방하는 걸 선택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요. 우리는 4월 달에 그 심할 때 총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시민들이 자율성이 뒷받침돼야 돼.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의 수준도 다른 거예요.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여서 한국 선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 유럽의 큰 뉴스였다는 거야. 많은 나라들이 연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선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선거한 거 걱정했지만 잘 치렀다 이 정도로 넘어갔는데 걔네들이 보기엔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기한 거죠. 전 유럽의 거의 모든 뉴스 시간에 계속 나왔다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유럽은 이렇게 한다. 미국은 이렇게 한다. 그 역할이 딱 바뀐 거야. 아, 한국은 정치적으로 기술력에 있어서도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 수준과 대등한 국가. 그래서 G7에 부르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언제 생겼냐 이거예요. 탄핵 가면서 촛불 정부가 생기고 그 이후에 만들어낸 거라니까 이게. 교수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 역사는 나중에 기록될 거예요. 맞아요. 예, 기록될 거고. 그래서 모든 경제 지표들이 2018년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지금 당장 뉴스들은 이걸 제대로 해서 못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제가 한미 정상회담 제대로- 오래 했을 때는 문명사적인 사건이다 평가한 이유가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예? 실제 그런 결과가 변곡점이 나올 생겼어. 수밖에 없도록 변화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이런 거죠. 교수님 둘이 주고받고로 다 했어 이제.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자부심 갖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변화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